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권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심상정 케어 안을 냈습니다. 아, 용어를 아예 그렇게 네네. 붙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처럼 심상정 케어.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원스톱 산재보험. 아하. 그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러면 100만 원 상한제다. 본인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 부담이죠. 네. 어떤 질병 또 그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1인당 100만 원 상한제를 하면 사실상 국가가 무상 의료를 실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죄송한데 그걸 딱 1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5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유럽은 대부분 다 이 무상 의료인데 이제 약간 그 방법은 다른데 독일 사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총 수입의 2%까지를 상한제로 하고 있죠. 5천만 원 수입인 사람은 이제 우리처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개념은 소득과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100만 원까지만 내라. 네, 나머지는 국가가 다. 네. 부작용 중 하나가 그 막 비싼 치료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너무 쉽게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의료비가 막 고갈될 수도. 그러니까 이제 무상 의료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는 거는 급여 비급여 그 제한을 없애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건평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아마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진료를 사전적으로 막고 사후적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급여 비급여를 없애고 이제 심평원에서 이걸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잉 진료도 막고 시민들 건강도 더 지키고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 100만 원 이상 드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국가가 이제 보험 체계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네. 네. 제가 따져봤어요. 한 10조 정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지금 건강보험 체계가 이제 중병이 걸렸을 때 이게 다 감당이 어렵다고 보니까 다들 시민들이 민간보험에 많이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실손보험. 네. 민간보험에 가입한 실태를 보니까 100가구 중에 한 81가구가 다 가입을 해 있고요. 가구당 한 5건 이상 가입해 있고 와. 그 한 달에 평균 한 32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인데도 이게 보장성이 약하다 보니까 제2의 시장보험 체계를 또 갖고 있는 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 민간보험에 들 돈의 5분의 1만 더 국민건강보험에 투자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100만 원만 내면 안심하고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 심평원도 그렇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주 정교하게 이 돈이 짜임새끼 쓸 수 있도록 역량이 갖춰져야겠네요. 그렇죠. 한정된 재원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거 때 되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좀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약을. 근데 이제 정의로운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문재인 케어도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반쪽 보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 또 지불해야 될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내가 이만큼 더 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계산해 보시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100만 원 상한제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진짜 의료 책임 국가의 비전인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의 더 부담 그리고 또 고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제 공감을 이루는 과정을 제가 정치 과정을 통해서 꼭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전 국민 주치의제도.
아니 그거는 좀 죄송한데 야 그 너무 좀 이렇게 좀 부풀리신 거 아닌가요? 좀 주치의라고 그러면 뭐 재벌 회장이나 주치의죠. 대통령 재벌 회장. 예, 그 모든 국민들에게 주치의라. 네. 그 어떤 뜻인가요? 1년에 그 외래 진료를 1인당 얼마나 방문하셨나 보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7번, 17에서 18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맞아요. OECD 평균 치면은 한 6, 7번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거의 한 2.5배를 병원을 더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어디가 아프면은 불안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건강관리가 되고 체크가 되고 그랬다면 아마 좀 많이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 안 하고 사후에 아픈 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병력과 나의 가족 병력까지 또 뭐 저의 재산 상황까지도 일상적으로 알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의가 있을 때 이제 큰 병이 걸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이 전문의의 안내에 따라서 치료 절차를 거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픈 이후에 이제 치료를 위한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사전 예방, 일상 관리 체제로 의료 정책을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바로 주치의 제도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돌봄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주치의 제도가. 굉장히 정말 이상적인 의료 환경으로 들리는데 현실에서 정말 이게 잘 구현이 될까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 입장에서 이런 주치의로 활동하는 것이 일정한 인정할 만한 보상이 돼야 이게 작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환자 수에 따른 수가라든지 또 저 왕진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갖추어서 충분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국민 주치의 추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치의 특별법도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고 전국의 의대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의가 주치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산재와 관련된 중요한 공약도 있잖아요. 산업체.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얘기 꼭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산재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게. 지금 얼마 전에도 아파트 무너지고. 네. 그런데 산재 만인율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데 산업 재해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1년에 이제 업무상 질병이 뭐 160만 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5,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100배 안전한 나라냐? 그게 아니죠. 산재를 신청하기가 너무 까다롭게 돼 있고 또 기업주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나의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대체로 그냥 공상 처리하고 마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가짜 공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게 산재냐 아니냐 다 따진 이후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은 빨리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선치료를 하고 그리고 후 평가를 하는 식으로 이게 산재를 적용할 건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 건지는 병원에서 판단해서 청구하는 식으로 선치료 후 평가 이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일터에서 생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네. 일단 무조건 적용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다친 사람이 그 산재 신청서 하고 작성하고 근거 자료 내야 되고 인터뷰 결과 내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소득 손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다 다쳤으면 치료 안심하고 좀 받고 제대로 받고 그리고 또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소득도 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원스톱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